안녕하세요, 제이피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대학교 교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쫓아서 결국은 퇴직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느덧 퇴직을 한 지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약 100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 기간 동안 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직장을 그만둔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지, 정말 마냥 모든 것이 좋기만 한지, 이렇게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앞으로 뭐 먹고 살지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었죠. 그런 걱정은 현재도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 걱정이 가장 컸었습니다.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아서 직장에 들어가고 직장 내에서도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맡은 업무를 해내면서 나름의 성취감도 느끼면서 일을 했었는데, 앞으로 뭔가 일을 하긴 하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라는 것을 정말 최대한 발휘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 텐데,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할 텐데, 그런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라는 걱정, 그리고 그것이 과연 잘 될 것인가 하는 걱정,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죠. 다만 그런 부분은 애초에 퇴직 직후 한 6개월 정도는 되든 안 되든 그런 걱정을 머릿속에서 좀 떨쳐버리고 최대한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마음 먹었었기 때문에 최초에 그 많던 걱정은 조금씩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나름 좀 편안한 마음 상태를 가지게 되었고요. 다만 그러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별개로 약간의 불안 증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이 요일 또는 며칠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달력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던 인생을 살다가 그런 모든 일정을 내가 조율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불안했었습니다. 일정을 맞추는 입장에서 일정을 만들어 간다는 게 처음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또는 아침에 특별한 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밤 늦게까지 TV를 보면서 새벽에 잠을 자면은 괜히 불안하다, 그런 불안 증상도 있었고요. 또는 정해진 시간을 벗어나면 또 괜히 불안해지는 그런 증세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아침에 운동을 하지 못해서 밤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제가 일반적으로 해오던 시간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당연히 발생을 하는데, 그것들이 어떤 다른 일정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역시나 이런 부분들도 한 달 정도까지는 지속이 되다가 그 이후서부터는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주 마음이 편안한 그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저는 3개월 동안 도대체 뭘 하면서 지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애초에 계획이었어요. 퇴사를 하고 나서는 섣부르게 어설프게 시작하지 않겠다라는 게 제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어떻게 보면 아주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제주도에 내려와서 지내고 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변을 산책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산책이라고 하기에는 최소 10,000보에서 15,000보까지 아침 산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책보다는 조금 걷기 운동에 가깝게 한 바퀴를 돌면서 아침을 시작하고 있고요. 주로 삼방산이나 송악산 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루는 동쪽, 하루는 서쪽으로 산책을 하면은 약 12,000보 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씻고 간단하게 브런치 겸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요. 오후에는 다시 또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보통 오후에는 자전거를 타고 한 15km, 그러니까 왕복 30km 정도를 자전거 타고 운동을 하고요. 이 자전거 타는 거는 원래부터 제가 서울에 있을 때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번 기회에 자전거를 하나 마련을 해서 날씨가 좋을 때는 자전거를 타고 10km든 15km든 거리를 왕복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와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또 식사를 하고요. 저녁엔 뭘 하냐? 저녁에는 또 운동을 갑니다. 좀 운동에 미친 그런 사람은 아닌데,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를 원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할 수 있는 게 운동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는 실내 운동, 헬스를 갑니다. 헬스를 가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1시간 반이든 그날 컨디션에 맞춰서 운동을 하고 집에 와서 간단하게 또 식사를 하고, 그리고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정말 잘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운동 외에는 여기저기 좋은 곳도 보러 다니고, 그리고 음식도 맨날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반조리 음식, 냉동 음식 시켜서 먹던 거에서 벗어나서 가능하면 건강식을
직접 집에서 가정식을 만들어서 먹는 그런 소소한 재미도 좀 느끼고 있고요. 전에는 직장을 본의 아니게 옮기게 되면서 공백이 생겼을 때에도 이 잠깐의 공백을 어떻게든 누려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간에 쫓기면서 휴식을 취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휴식이 아니었죠. 장기간 쉬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 때문에 유럽 여행, 장기간이 필요한 유럽 같은 곳을 한 달 동안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휴식조차도 시간에 쫓기면서 그때 해야만 누릴 수 있는 휴식을 찾아서 그렇게 휴식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것조차도 일종의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벌써 한 3개월 정도가 지났고 앞으로 3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모든 것이 벌써 치유가 돼서 그냥 순수했던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간 벌써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의 가장 큰 성과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몸이 아프면은 병원을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이 아프면은 휴식을 통해서 그 정신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당장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괜찮은 듯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데미지가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6개월을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내려왔지만 3개월이 지난 시점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후회를 과연 할까요? 사실은 정말로 후회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진작에 그만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거를 왜 그동안 끙끙 앓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고민이어서 그만두지 못했었는지 그 부분이 제일 후회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장장애도 생기고 호르몬에 좀 이상이 생겨서 또 치료를 받고 있고요. 체중도 많이 빠지고 굉장히 좀 신체적으로 문제가 나타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직장을 다녔었는데 왜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지 이렇게 놓고 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부분이 가장 후회가 되더라고요. 퇴사하는 마지막 시점까지도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내 직장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걱정하면서 1개월을 더 다녀야 될지 2개월을 더 다녀야 될지 아니면 그냥 현 시점에 그만둬야 될지 그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정말 바보 같고 부질없는 일이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죠. 밖은 춥다. 직장은 안정적인 곳일수록 붙잡고 있어야 된다. 여러 말씀을 하셨죠.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좀 덜 먹고 덜 쓰면 됩니다.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제가 10여 년 근무했던 어떻게 보면은 사학연금이라는 것을 보고 10여 년을 근무를 했는데 제가 근무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금으로서 남아있고요. 나중에 제가 나이 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뭐 직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겠죠. 최소 20년 이상을 납부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국민연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만둔다라고 해서 대단한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불안감을 가졌었지만 연금도 그대로 있고 또 앞으로 납부하게 될 연금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되 조금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위기도 겪을 수 있고 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경우도 있겠죠. 가능하면 직장생활이 아닌지 아주 작더라도 제 손으로 꾸려나가는 일을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준비 중인데 그 과정에서 그냥 마음 편히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스트레스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이고 제 일에 대한 스트레스이고 제가 정말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서도 꾹꾹 참아야 했던 그런 스트레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후회도 어떠한
걱정도 없습니다. 왜 진작 그만두지 못했냐라는 그런 후회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직장 그만둔다고 해서 세상 망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철없이 덜컥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미련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것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정년퇴직을 해서 순조롭게 살아가는 이런 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 스스로 안정감을 가지지 못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움직이는 것도 용기이고 선택입니다. 결과적으로 더 잘 될 수도 있고요, 더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런 부정적인 미래에만 너무 크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그런 분들은 정말 힘들다면, 나와 맞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조금 더 과감하게 움직이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결론입니다. 저는 지금 저의 생활에 대해서 브이로그를 계속 올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제작해 나갈 생각인데요.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시는 분들도 본인이 선택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제가 뭘 하고 사는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이런 근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나 제주 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 싶으신 분들, 여러 가지 모든 건 다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피드백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